예, 안녕하십니까. 부자빠 부동산 연구소의 이철웅 소장입니다. 자, 요즘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아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게 막 뭐 올라간다는 소리 많이 들리죠. 저도 이제 차를 가지고 맨날 출퇴근하다 보니까 뭐 기름값이 장난 아니게 지금 올랐습니다. 뭐 경유값, 휘발유 값을 또 역전하기도 하고요. 전부 다 지금 2,000대, 2,100원대, 뭐 2,200대,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2,300원대까지 있던데 기름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모든 물가가 다 지금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뭐 전기료도 많이 좀 올라간다고 하고요. 자, 우리는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서는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볼 게 여름이 지나가면 이제 재산세와 또 연말에 종부세가 이제 부과가 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항상 봄에 세미나 할 때 말씀드렸던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바로 이제 6월 1일이 되기 때문에 6월 1일은 이미 지금 지나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이후 소유권자는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12월에 연말에 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이거를 지금 이제 나눠서 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취임을 하면서 민생 안정 대책 차원으로 일환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일환으로 공시가를 올해 2022년도가 아닌 작년도 거로 적용을 하겠다. 이제 그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2년, 3년 동안 집값이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오른 대신에 공시가도 그만큼 더 올라가게 됩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린다 그러고 뭐 이래저래 세금만 올라갈 상황이 생겼는데 지금 이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국회가 지금 또 파행을 겪고 있고요. 제가 날짜를 말씀드렸죠. 6월 1일 기준에서 7월 중순에 부과가 돼서 7월 말까지 이 재산세 절반을 내야 되고 납부를 해야 되고 또 연말에 이제 다시 또 이제 절반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보니까 법 개정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작년도 공시가를 적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거의 지금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지금 국회가 계속해서 이제 파행을 겪고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지금 2021년도 공시가를 적용할 수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2021년도 공시가를 적용을 할 수 없으니까 세부담은 지금 낮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선적으로 가지고 나온 게 공정시장 가액비율. 이거는 국회에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만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법 개정이 원만치 않으니까 시행령이라도 고쳐서 그런 부담을 좀 줄이자. 이렇게 해서 나온 지금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바로 이제 시행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좀 낮춰서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 원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지금 60%였는데 요거를 지금 얼마까지 다운을 시키냐면은 45%까지. 그러니까 뭐 10억짜리 집이다. 그러면은 시가는 10억이지만 국세청에서 세금 매길 때 잡고 있는 공시가는 이제 6억 정도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 6억을 100% 적용시킨다 하면 6억이 되는데 6억에 60%면은 3억 6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0% 적용한 3억 6천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60%에서 또 45%만 적용을 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15% 정도가 지금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5%를 내려가는 거나 2022년도 공시가를 적용하지 않고 2021년도 공시가를 적용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게 세금이 이제 좀 재산세가 종부세가 좀 내려오는 인하 효과가 있는 거고요. 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 적용할 수 있는 게 지금 100%인데 요거를 지금 60%까지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60%까지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또 이제 낮추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지금 났습니다. 확정은 안 됐는데 이렇게 지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고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만 정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부세 같은 경우는 100% 공시가 적용 비율을 100%에서 60%, 재산세 같은 경우 60% 적용 비율을 45% 낮춘다는 거고요. 이제 재산세 같은 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다주택자거나 이러신 분들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도 내지만 이제 부담이 많은 게 종부세거든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없던 특별공제를 또 3억 원까지 도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표 자체가 3억 원이 좀 내려오는 이런 인하 효과도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재산세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 적용 비율을 60%에서 45%, 그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 100% 적용하던 거를 지금 60%까지 많이 좀 다운을 시키고, 그다음에
특별공제도 3억 원을 도입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좀 많이 그 세금 부분이 조금 부담이 좀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이거는 이제 L2B 풀어준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적용 비율을 소득의 80%대까지 그리고 한도도 6억까지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생애 첫 주택 구입자 같은 경우 지금 물론 이제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 분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L2B를 소득의 80% 그다음에 대출 한도를 6억까지 해준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 이자를 내나 아니면 또 월세로 들어가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도 좀 고려를 해볼 만하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부에서 그 민생 안정 대책으로 해서 물가도 지금 많이 오르고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미국 같은 거 기준금리도 0.75% 좀 또 올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세금도 많이 올라가는 데다가 또 공시가도 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세금을 좀 완화를 시켜주자 이렇게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에서 불가능한 부분을 시행령을 거쳐서라도 이렇게 해서 공정시장 가액 적용 비율을 한 15% 정도 내지는 40% 정도 낮춰서 세금 부담을 조금 이제 완화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제 제가 오늘 방송 녹화를 합니다만 이 시간 이후에 분위기가 좋아져서 갑자기 또 이제 국회가 정상화돼서 법 개정이 된다 그러면은 작년에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깔끔합니다만은 작년 2021년도는 적용을 하려면 법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미 거의 이제 물 건너간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60%다, 45%다, 100%다, 60%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변동 시뮬레이션이 있고요. 2주택자의 종부세 변동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통 이제 12억, 15억, 20억대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작년에 종부세가 2021년 기준이었으니까 공시가가 15억 정도 잡힌 주택 같은 경우 91만 7천 원 정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 공시가가 15억짜리가 18억 정도로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 18억 5,900 정도. 이게 올해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작년에 91만 원 냈던 세금이 257만 원 정도로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배 이상, 1.5배 이상 올라가게 되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확 낮추게 되면은 2021년 때 91만 원 냈던 게 지금 이제 개편된 안을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91만 원이 올해 정상적으로 내야 될 경우는 257만 원이 되는데 이게 69만 원까지 이제 다운이 된다는 거죠. 20억 같은 경우 작년에 312만 원 정도 나왔던 게 올해 적용을 한다 그러면 657만 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거 역시 216만 원 정도로 3분의 1 정도 많이 좀 줄는다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크게 종부세 걱정은 안 하는데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1주택자와 2주택자는 종부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 예전에 없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3억 원이 그냥 과표해서 3억 원이 쭉 빠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종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면 3억만큼에 대해서 세금 부분이 좀 빠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21일 날 다음 주죠. 다음 주에도 이제 대책을 좀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임대차 보완 대책 이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다뤄드렸지 않습니까? 임대차 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한 게 2020년 7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8월 1일서부터는 7월 말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많이 올려야 되는데 시세가도 올려야 되는데 5%로 묶여있던 집들이 이제 8월 이후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게 과연 이제 얼마만큼 뛸지 이제 요게 이제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세 시장에 또 뇌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임대차 보완 대책하고 더불어서 또 분양가 상한제 그다음에 세제, 금융, 공급 등에 대해서 21일 날 좀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유주택자나 아니면 무주택자들도 다음 주에 발표되는 이 대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좀 가져보고요. 다음 주에는 21일 날 대책 발표한 것을 주제로 해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